적용학습 5강 읽어봅시다. 자, 다음은 반대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또 역시 반대신문식 토론이죠.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화법과 작문에서 토론은 죄답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보면 돼. 안녕하세요. 화제에 대해 토론을 나눠보는 라디오 토론 시간입니다. 이거 라디오 토론이죠. 어쨌든 라디오 토론인데도 반대신문식 토론입니다. 최근 이탈리아 의회가 배양육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법안을 승인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배양육의 개념이죠. 동물의 세포를 합성해서 만든 인공고기를 가리킵니다. 배양육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토론의 논제는 배양육 산업을 장려해야 한다입니다. 그죠? 그럼 얘도 무슨 논제니? 뭐뭐 해야 한다니? 장려 산업이니까 얘도 무슨 논제? 정책 문제가 되겠죠.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단 토론의 배경이 나와 있죠. 이탈리아 의회가 배양육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토론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배양육이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배양육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동물의 세포를 합성하여 만든 인공고기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요. 배양육 산업을 장려해야 한다. 이 주제로, 이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는 거야. 먼저 찬성 측 입론 가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사회자의 역할은 뭐야? 논의의 배경, 해당 개념, 그리고 논제 제시, 그리고 토론의 순서 제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자, 먼저 찬성 측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 갑니다. 배양육 산업은 축산업보다 친환경적입니다. 라고 했죠. 이게 주장은 아니죠. 딱 봐도. 이 사람의 주장은 배양육 산업을 장려해야 한다가 주장이니까 얘는 주장이 아니라 뭐에 해당하겠어? 근거에 해당하겠죠. 첫 번째 근거입니다. 배양육 산업은 축산업보다 친환경적이다. 첫 번째 친환경적이라는 거. 땡땡 과학자료 발표에 따르면 배양육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같은 양의 고기를 생산할 때 기존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즉 배양육 산업은 축산업보다 친환경적이래. 왜? 온실가스가 4%밖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나오겠죠. 배양육은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므로 육류 생산 과정에서 동물을 도살하지 않아도 돼.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근거,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된다. 배양육 산업은. 첫 번째, 친환경적이다. 두 번째, 동물 복지에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라고 했어요. 세 번째, 배양육은 실제 육류 생산 과정에서 주입하는 여러 항생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양육을 성취하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축산업에서 고기를 생산할 때 과정에서 주입된 여러 항생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 덜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 또한 배양육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대체육에 비해 맛이 뛰어나며 실제 육류의 맛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대체육이 뭐게?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대체육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게? 거기 푸른 사람 가져가. 뭘까 그게? 콩고기. 콩고기 먹어봤냐? 맛없어. 자, 보라색. 그거 맨 위에 거. 그렇지. 대체육의 맛이 뛰어나며 실제 육류 맛과 거의 비슷합니다. 라고 해서 근거 몇 가지야? 한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네 가지 근거를 들어서 주장합니다. 주장이 뭐예요? 이게 주장이죠? 정부에서는 배양육 산업을 장려하여 기술을 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찬성 측의 주장입니다. 찬성 측의 주장. 자, 12페이지. 찬성 측의 주장, 근거 네 가지. 첫 번째, 친환경적. 두 번째, 동물복지. 세 번째,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 네 번째, 대체육의 맛이 뛰어나며 실제 육류의 맛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배양육 먹어봤어요? 배양육 먹어봤냐? 세포를 해서 그런 게 있어? 그런 고기가? 근데 배양육은 어디서 봤냐면 선생님 영화 봤어. 영화. 그 넷플릭스 거기에서 지배종. 거기서 배양육이 나오는 것 같겠는데 배양육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어서 반대 측에서 반대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측에 반대신문이 나옵니다. 사회자가 반대신문. 배양육을 생산할 때 기존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에 해당하는 양만 배출한다고 했는데
축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라고 했죠. 축산업에 비해서 온실가스가 4%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 야, 그러면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뭔데? 그랬더니 네, 주로 메테인 배출합니다. 라고 했죠. 메테인. 익숙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옛날 사람이라. 뭐라고 해야 되죠? 메테인을? 메탄. 메탄가스. 배출입니다. 그렇다면 배양육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죠? 아까 온실가스의 양이 4%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축산하면서 주로 나오는 게 뭔데? 메탄. 그렇지? 그러면 배양육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무엇인가요? 물어봤어. 배양육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류 배양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축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메탄. 그럼 배양육에서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본 거야. 가스의 종류가 좀 다르네. 이제. 자, 이끌어냈어. 그렇다면 그 다음 반대가 한마디 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메탄은 대기에서 12년 정도 후에 사라지지만 이산화탄소는 1000년 정도가 지나가야 사라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배양육 산업도 결코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야, 단순히 4%만 보지 마. 축산업에서는 뭐가 나와? 메테인이 나오지만 인공육에서는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야. 아무리 4%라고 하지만. 그러면 메탄은 어떻게 되는데 12년 정도 되면 사라지지만 이산화탄소는 1000년 정도가 지나야 사라진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다면 배양육을 하면 친환경적이다라는 말은 옳다 그르다. 근거로 옳지 않은 거지. 그래서 얘는 타당성이다. 근거의 타당성을 비판하는 거야. 이건 틀린 말이다. 잘못된 말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즉 배양육을 하면 친환경이란 말도 잘못된 거 아니냐. 틀린 말이 아니냐. 그래서 타당성 비판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죠. 자, 여기까지가 반대측 반대 신문이었어요. 그럴 때 찬성 측에서 다시 말합니다. 단순히 메테인과 이산화탄소만 비교한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외에도 배양육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물 사용량의 경우 일반 육류 생산 과정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또 에너지 소비량도 55% 정도에 불과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배양육 생산 과정이 일반 육류 생산 과정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찬성 측에서는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으로 물 사용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근거로 들어서 여전히 친환경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니네 학교는 어쨌든 간에 지문을 변형을 해야 해? 변형을 안 하잖아. 이 지문을 있는 그대로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다른 영역, 문학 영역이 시험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문학 영역이니까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문학에도 저번에 실전 1에서 문학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아마 실전 2에서 나올 것 같긴 해. 문학이. 왜냐면 심화국어랑 겹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하니까 뭐 실전 2에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화법과 작문은 지문을 변형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머릿속에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서 첫 번째 사회자가 뭐해? 논의의 배경, 이탈리아, 배양육 이런 거 나오지? 그리고 논제를 제시해줘. 배양육 산업을 뭐 육성해야 한다, 뭐 지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겠죠? 논제를 제시해줘. 그 찬성 측 입론 나와. 그럼 근거가 몇 가지였어? 근거 4가지였단 말이야. 첫 번째 뭐 친환경적이다, 뭐 두 번째 맛 똑같다, 인간에게 뭐 건강에 해롭지 않다, 뭐 이런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어. 그때 반대 신문을 물어보는 거야.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4%라고? 축산업은 주로 뭐 하는데? 메탄. 배양육은 이산화탄소. 야, 메탄은 12년이면 사라지는데 이산화탄소는 1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잖아. 이거 배양육은 친환경적이지 않아 라고 타당성의 근거를 삼았어. 그랬더니 야, 물 사용량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이건 여전히 친환경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나옵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이런 구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반대 측의 입론이 나오겠죠. 찬성 측 입론과 반대 신문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반대 측의 입론이 나옵니다. 이어서 반대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측 입론입니다. 배양육 섭취는 일반 육류 섭취에 비해 건강에 이롭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근거예요. 배양육 섭취는 일반 육류 섭취에 비해 건강에 이롭지 않습니다.
땡땡 축산협회 발표에 따르면 실제 육류에는 각 기관에서 대사 활동을 하면서 생성된 면역 조절 인자, 항산화 물질, 함영증 물질 등 생활성 물질과 크레아틴, 시스테아민, 글루코사민 등 대사산물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건강에 이롭습니다라고 했어. 얘는 실제 육류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통해서 건강이 이롭다. 하지만 반면 배양육에는 이러한 성분이 없거나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까지 첫 번째 근거, 건강에 비해 이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반대신문이 없단 말이야. 반대신문을 할 때 할 수 있는 게 뭘 걸고 넘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역관념 봤을 때 이거 가지고 만약에 너네가 반대신문을 할 거야. 뭘 걸고 넘을 수 있을까? 그렇지. 이 자료가 어디 거야? 축산협회 거야. 그럼 축산협회는 배양육을 만들자겠냐? 아니면 뭐 하겠냐? 실제 고기를 소비하다 죽이겠지. 그러면 뭐가 훼손된다고 볼 수 있어? 그렇지. 이거 공정성이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공정성의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첫 번째는 건강이 이롭지 않다는 거. 또한 두 번째겠죠. 배양육 장려로 축산업이 도태된다면 소와 돼지 등 가축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사람들이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안 먹어. 그러면 사람들 뭐 소와 돼지를 키울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축산업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 향상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멸종할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배양육은 실제 육류 고유의 맛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오골계나 흑돼지 등 다양한 품종의 육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첨가물을 활용하는 배양육은 일반 육류의 고유한 맛을 따라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했죠. 여기는 밑줄에서 주장이라고 할 만한 밑줄이 있어 없어? 없지? 하지만 주장은 뭐야? 배양육을 활성화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지. 장려하지 말아야 된다. 근거로 몇 가지? 건강이 이롭지 않다. 그리고 멸종할 수 있다. 맛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반대신문이 나오겠죠. 그렇죠? 반대신문에 나오는 것들은 뭐 여기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해볼 수 있겠네. 첫 번째 여기 눈에 띄는 건 일단 뭐를? 공정성을 제기할 수 있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집 반대신문은 없어요. 자, 그럼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 봐요. 자, 4번. A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A를 한번 보면 A가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 부분입니다. 사회자의 역할이죠. 그럼 결국 얘는 뭘 물어보는 거겠냐? 사회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거겠지?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자의 역할 충분히 체크해서 봅시다. 전문가의 견해를 이용하여 논제를,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전문가의 견해를 이용하여 논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자, 전문가의 견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X. 출처가 분명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쟁점, 통계 자료 안 나오죠? X.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여 논제와 관련된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맞죠? 여기서 어떤 용어의 개념? 배양육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문제 풀 때는 이게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능에서는 문제 풀 때 자세만 잘 갖춰도 충분히 시간도 줄일 수 있고 1, 2점도 올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가끔 재수영학반에서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 감독을 한단 말이야. 지금도 가끔 감독을 해요. 감독을 하면 문제 푸는 자세만 봐도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 푸는데 팔짱 끼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겠지? 그래서 되게 문제 잘 푸는 애들은 자세 자체가 되게 전투적이야. 앞에 딱 나와서 손 짚고 가면서 이렇게 막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 그래야지 헷갈리지도 않고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정답률도 높아진다니까. 그거 좀 신경 써서 이런 특히 화법과 작문은 근거와 찾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짚어놓고 풀도록 합시다. 다음 5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은 위 토론의 필수 쟁점이다. 필수 쟁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봤죠. 이거 항상 아까 하기 전에 미리 봐야 되잖아. 쟁점에서는 찬성 측하고 반대 측이 있을 거잖아. 자, 가보자. 배양육 산업은 친환경적이다. 이거 누구 주장이니?
찬성 측이야, 반대 측이야? 써놔야 돼. 안 쓰면 헷갈려. 찬성 측, 반대 측. 대답하라! 찬성 측, 반대 측. 찬성 측. 당연히 찬성 측. 배양육 섭취는 인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찬성 측. 배양육 산업은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된다. 된다. 찬성 측. 배양육은 실제 육막과 거의 비슷하다. 다 찬성 측이야, 얘기. 그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얘는 나머지는 다 반대가 되겠지. 반대 측이겠죠. 이게 쟁점인데 이게 찬성. 아니요, 반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가에서는 찬성 측이겠죠? 찬성 측에서는 다 찬성이야. 가는 배양육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기존 축산업에 비해 적다는 점. 몇 퍼센트? 4%지? 그래서 가를 지지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맞죠? 본문에 나왔습니다. 가에서 배양육에 항생물질을 주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니은 지지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맞죠? 얘도 본문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다음 가에서 찬성 측이죠. 배양육 산업은 육류 생산 과정에서 동물을 도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된다. 얘도 맞죠? 맞습니다. 다음 4번 선택지. 나에서는 반대측입니다. 나에서는 실제 육류에는 배양육에 비해 생리활성 물질과 대사산물 물질이 현저히 적다는 점을 니은의 반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니은 인간 섭취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반박하는 근거 찾아볼까요? 인간에게 그럼 반대면 배양육 섭취는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 해롭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겠죠. 찾아보세요. 반대측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반대측에서 저것과 관련 내용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까? 반대측에서 반대측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반대측이에요. 반대측이죠. 배양육에는 이러한 성분이 있어, 없어? 없지. 배양육에는 이러한 성분이 거의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일반 육류 섭취에 비해 건강에 이롭지 않다라고 말하지. 반대측에서는 건강에 이롭지 않다라고 말해.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5번에 4. 실제 육류에는 배양육에 비해 생리활성 물질 대사량이 현저히 많아, 적어? 많다는 점을 들어서 니은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틀렸죠. 적다는 점이 아니라 많지. 니은은 없거나 적다라고 나와 있죠.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써놔. 이렇게 써놓고 나머지는 본문에 찾아가면 돼. 근데 이걸 본문에 실제 내신 시험에서는 안 찾아봐도 되는 게 어쨌든 이걸 반복해서 계속 읽어볼 거잖아. 그치?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도 보기를 근거로 반대측에 반대신문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나와있지. 이렇게 좋아. 문제 풀 때 항상 중요한 건 발문을 잘 봐야 되는데 얘들아 봐봐. 반대신문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뭘 근거로? 보기를 근거로야. 그럼 뭐만 봐도 돼? 여기만 봐도 돼. 여기만 봐. 답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왜? 보기를 근거로 반대신문을 평가한 건데 가장 적절한 거잖아. 이걸 바탕으로 평가한 거야. 가보자.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여러 측면의 질문을 통해 입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 상대편 주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출처를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또한 출처를 물으니까 얘는 신뢰성이 문제 삼을 수 있고, 또한 상대편 주장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비판할 수도 있다. 공정성 뭐였지?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이지 않은가, 치우쳐지지 않은가 이걸 물어보는 거고, 타당성 옳은가, 그게 근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사안에 따라서 상대편 주장이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반대측 반대신문에서 뭘 문제 삼았지? 반대측의 반대신문이란 말이야. 뭘 근거 삼았냐? 반대측에서는 찬성의 입론에 대한 반대측에 뭘 문제 삼았지?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잖아. 야, 그건 너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라고 물어봤어. 봐세요.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니? 아니죠. 출처를 물어봤니? 얘도 아니잖아. 공정성 아니지. 그리고 공익에 부합하는지도 아니죠. 다음 몇 번이에요? 뭐예요? 이 타당성이죠. 타당성.
타당성. 그럼 답 몇 번? 타당성 몇 번?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한 번에 찾는 거야. 선택지 하나하나 맞춰가게 되면 얘네 자체들을 다 검증해야 된단 말이야. 보기는 보기대로 읽어야 되고 선택지 하나를 다 검증해야 돼. 그러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함정에 빠질 확률도 많아져. 그럴 때는 적절한 것이라고 말하면 이거 서술형이라고 생각해야 돼.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보기를 보면서 저기서 문제 삼는 건 뭐다? 아, 타당성이구나. 이렇게 한 번에 찾아야 돼. 그럼 머릿속에 타당성을 가지고 쭉 볼 거면 딱 바로 나오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여기 다음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풀어봤어요.